귀신에게 홀린다는 말의 뜻은 참 기묘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영혼에게 정신이 팔린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런 게 가능한가 싶다가도 그런 경험담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치죠. 귀신에 홀린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그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본인의 행동이 마치 자신의 생각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저도 제보를 받고 보면서 몇 번이고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입니다. 수강하시기 전에 출첵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시지요. 이직 때문에 급하게 집을 알아보다가 저는 오래된 오피스텔로 들어왔습니다. 회사와 가까운 것, 월세가 맞는 것, 그 두 가지가 전부였고 집은 잠만 자는 곳이 되었지요. 출퇴근만 반복하다 보니 짐도 제대로 풀지 못했고 주방 서랍에는 임시로 들여놓은 일회용 젓가락만 굴러다녔습니다.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늦잠을 잤습니다. 거의 낮 12시가 다 되어 눈을 떴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 한 병과 얼음틀만 덩그러니 있더군요.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기로 하고 모자만 눌러 쓴 채 집을 나섰습니다. 1층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캔커피를 집어들고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니 이 건물에 진짜 혼자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층마다 불 꺼진 복도, 주말인데도 인기척 없는 조용함, 낯설다는 느낌보다 바쁘게 지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옆집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또래로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죠. 시선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그가 먼저 저를 한번 보더니 문턱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도시락 봉지를 살짝 뒤로 넘기며 비밀번호를 눌렀고 그때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옆집에 사시죠?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는 미소만 한번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옆집입니다. 그 말 뒤에 덧붙을 것 같던 말은 없었고 저도 굳이 말을 이어가진 않았습니다. 서로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각자의 문을 닫았지요. 문이 닫히는 마지막 틈으로 그의 얼굴선이 생각보다 또렷하다는 인상만 남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니 다시 익숙한 고요가 돌아왔지요.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앉은 자리에서 봉지에 들어있던 수저를 꺼냈습니다. 별일 아닌 만남이었는데도 숟가락을 들면서 문득 방금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층에 누가 사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 정도의 여운이었죠. 주말 오후 대부분은 빨래를 돌리고 미뤄둔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다음 주 회의 자료를 정리하는 데 썼습니다. 퇴근 후에는 늘 바로 잠드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집을 집처럼 쓰는 감각이 무뎌져 있었죠. 저녁이 되어 배달앱을 열었다가 배달비가 아까워 컵라면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가 아주 짧게 스쳤고 저는 무심코 초인종 모니터를 켰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불을 끄려고 스위치를 찾다가 옆집과 맞닿은 벽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있다는 건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게 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퇴근이 늦어서인지 옆집 남자를 다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라 조금 일찍 퇴근했고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던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옆집 남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차림이었고 복도 불빛 아래에서 얼굴이 희미하게 빛나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시네요. 저는 자연스레 인사를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은 야근이 없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너무 갑작스러워 잠시 멍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사이도 아닌데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지요.
그의 표정이 무표정에 가까운데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아, 네, 잠깐만요. 옷 좀 갈아입고요. 저는 얼떨결에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낯선 사람의 초대에 아무 생각 없이 수락했다는 게 평소 성격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괜히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고 남자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환하게 맞이해줬지요. 집 안은 생각보다 훨씬 단출했습니다. 거실 중앙에 작은 테이블 하나, 접이식 의자 2개,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낡은 TV가 있었습니다. 생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죠. 남자는 주전자를 올리며 물을 끓였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죠? 네, 이제 뭐 2달 정도 됐겠네요. 그럼 여기 처음이시겠네요? 이 건물 오래돼서 밤에는 좀 조용할 거예요. 그의 말투는 느릿했지만 이상하게 듣기 편했습니다. 불빛이 노랗게 비추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2개 놓여있더군요. 그는 손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죠. 그는 32이라고 했고 저보다 2살 많았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다고 했죠. 다시 이직 준비 중이에요. 요즘 회사가 정리가 잘 안 돼서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만 웃음이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떤지 별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묘하게 마음이 풀리더군요. 아마도 비슷한 또래라서 그랬을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자가 창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완전히 닫혀 있었는데 그가 손끝으로 살짝 틈을 벌리고는 말하더군요. 이 시간에 바깥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전 이런 게 좀 싫어요.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하나뿐이었거든요. 잠시 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커피잔을 채워줬습니다. 잔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올랐는데 그 냄새가 묘했습니다. 커피 향이라기보다는 약간 차가운 금속 냄새 같은 게 섞여 있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내내 회사에서 겪은 일, 사람들 이야기, 어릴 적 고향 얘기까지 평소라면 꺼내지 않았을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는 문 앞까지 나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복도는 싸늘할 정도로 차가웠고 그 냄새가 방금 전 그 커피향과 똑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어딘가가 조금 어긋난 느낌이었지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귀에 아직도 그의 낮은 목소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종종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대가 참 묘했습니다. 꼭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쯤 복도 끝에 서 있더군요. 그는 늘 같은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인사를 했죠. 저도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번호를 모르니까 그렇다 생각했는데 그가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고도 그 뒤로 연락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주말 저녁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2번 울리고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예요. 잠깐 괜찮을까요? 문을 열자 남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힘이 빠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죠. 요 며칠 연락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히 웃으며 괜찮아요 하고 말했지만 그가 왜 사과를 하는지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손에 음료수 캔 2개를 들고 있었지요. 그냥 같이 한잔 하실까 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테이블 위치도 조명의 밝기도 공기마저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와 마주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늘 조용했지만 말을 할 때면 제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듯 했지요. 이상하게 기분이 좀 이상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익숙해질수록 낯설어져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그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었음에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추웠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화장실 안쪽에서 물소리도 아닌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배수관 소리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사람이 말하는 소리였지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에 저는 자리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불을 켜려다 그가 침대 옆에 없는 걸 확인했지요. 화장실 문틈 밑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저기 괜찮아요? 하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틈 아래로 하얀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다시 한번 두드리자 안쪽에서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남자는 샤워부스 안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물은 틀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의 온몸은 젖어 있었고 바닥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든 채 웃으며 말했지요. 여기 시원해서 좋아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입고 있던 셔츠가 물에 젖어 달라붙어 있었는데 그 색이 이상했습니다. 젖은 천이 피부색과 뒤섞여 마치 얼룩처럼 번들거렸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더군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화장실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고 문벨이 울리는 일도 없었지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같이 출근할래요? 오랜만에 보는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래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나서자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지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빛은 전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피부가 희다못해 빛에 비칠 정도였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에는 출근길 차림의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자 옆에 서서 별시답지 않은 말을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여자가 휴대폰에서 시선을 들더니 순간 제 옆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바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여자는 바닥만 바라보다가 1층에 도착하자 뛰듯이 나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왜 우리 보더니 저러죠? 그는 미소만 지은 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린 오피스텔 앞에서 갈라져 각자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남자를 본 마지막이 되었지요. 거의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남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을 때 힘없이 문이 열렸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집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비어 있었지요. 남자가 저한테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다음날 관리실로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옆집 사는 분 있잖아요. 남자분요. 혹시 이사 갔나요? 관리인 아저씨는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가씨, 거기 사람 안 삽니다. 아니에요. 저 옆집 남자 알아요. 이번 달에도 몇 번이나 같이 있었는데요. 대체 언제 이사를 간 거예요?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저씨가 말을 끊어왔습니다. 멀대 같은 그 남자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1년 전에 죽었는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거기 살던 젊은 남자 있었어요. 코인 한다고 하던 사람. 근데 작년에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제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빤히 보며 물었죠. 아가씨, 설마 그 집 들어간 적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났던 사람인데 같이 커피를 마셨고 대화를 했고 심지어 같이 잠든 적도 있었는데 저는 결국 관리실에 부탁해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놀라지 말아요 하며 화면을 보여줬죠. 영상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집에서 나와 누구랑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는 혼자 타서 혼잣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앞에 있던 여자가 그런 제 모습을 이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남자의 집에서 잤던 날은 저 혼자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는 아침이 되어서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나눈 말, 웃음, 심지어 그의 체온까지 전부 혼자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대체 뭐였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그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집에 머물며 이삿날을 제외하고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내가 죽은 사람과 연애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병원도 가봤지만 선생님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이상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도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조차도 쉽지 않았을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해졌죠. 시간이 지난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아직도 가끔 그 남자 얼굴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가끔씩 꿈속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는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옆집 남자를 남자친구라고 느낄 정도로 몇 번이고 만났다는 게 섬뜩하네요. 제가 이야기에서는 제외했지만은 둘이 잠자리를 몇 번 가졌다고도 하시는데요. 그게 너무 황홀했을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다고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마성을 지닌 귀신일까 싶다가도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괜스레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학과 교과서는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부학과 M교수였습니다.